EPS 오디오북 첫째 강의 EPS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기업의 이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투자 지표 EPS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퍼와 PBR을 공부했다면 EPS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첫째 강의에선 EPS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EPS는 우리말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벌었는지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1년 동안 순이익 1,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이 총 1억 주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억 원의 순이익을 1억 주로 나누면 한 주당 순이익은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EPS는 1,000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의 주식 한 주가 1년 동안 1,000원의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가는 주식 한 주의 시장 가격입니다. 반면 EPS는 주식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주가만 보는 것보다 그 주식이 실제로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의 주가는 5만 원입니다. EPS는 1,000원입니다. B기업의 주가도 똑같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B기업의 EPS는 5,000원입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같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크게 다릅니다. A기업은 한 주당 1,000원을 벌고 B기업은 한 주당 5,000원을 법니다. 주가만 봤다면 두 기업의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EPS를 보면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PS는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PS의 변화입니다. 올해 EPS가 1,000원인데 내년에 1,500원, 그 다음 해에 2,000원으로 증가한다면 어떨까요? 기업이 한 주당 만들어내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EPS가 3,000원, 2,000원, 1,000원으로 계속 감소한다면 기업의 이익 창출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EPS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EPS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퍼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퍼는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EPS를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EPS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PS가 증가하면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퍼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을 분석할 때는 현재 퍼만 보는 것보다 앞으로 EPS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EPS는 주식 한 주가 만들어내는 순이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 전체가 얼마를 벌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유한 주식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둘째, 기업의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셋째, EPS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창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숫자 하나보다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EPS 성장 추세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EPS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외워보겠습니다. EPS는 기업이 주식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첫째 강의는 충분합니다. 다음 둘째 강의에서는 EPS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주 쉬운 예를 통해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북 둘째 강의 How EPS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PS 오디오북 둘째 강의입니다. 첫째 강의에서는 EPS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EPS는 우리말로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은 EPS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EPS는 기업의 순이익을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1억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억 원을 1억 주로 나누면 1,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EPS는 1,000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회사의 주식 한 주가 1년 동안 1,000원의 순이익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업을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순이익이 2,000억 원입니다. 주식수는 똑같이 1억 주입니다. 그러면 EPS는 2,000원이 됩니다. 첫 번째 기업의 EPS는 1,000원, 두 번째 기업의 EPS는 2,000원. 주식수가 같다면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할수록 EPS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순이익만 보면 안 됩니다. 주식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두 기업의 순이익이 모두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주식수는 1억 주입니다. 그러면 EPS는 1,000원입니다. B 기업의 주식수는 2억 주입니다. 그러면 EPS는 500원입니다. 두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EPS를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업 전체의 순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기업의 순이익이 그대로인데 주식수만 증가한다면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EPS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일부 주식을 소각한다면 주식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줄어들면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EPS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PS가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의 사업이 좋아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EPS가 왜 증가했는지 그 이유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인지, 주식수가 감소했기 때문인지,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퍼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5만 원이고 EPS가 5천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만 원을 5천 원으로 나누면 퍼는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해 주가는 그대로 5만 원인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EPS가 1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퍼는 5배가 됩니다. 주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퍼는 10배에서 5배로 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의 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성장 기업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EPS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기업의 가치 부담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EPS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EPS는 기업의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둘째, 순이익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EPS도 증가합니다. 셋째, 주식수가 증가하면 EPS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주식수가 감소하면 EPS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EPS가 변했다면 왜 변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EPS는 기업 전체의 이익을 주식 한 주의 이익으로 바꾸어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음 셋째 강의에서는 EPS가 증가하는 기업은 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북 셋째 강의. EPS가 증가하는 기업은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PS 오디오북 셋째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EPS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EPS가 증가하는 기업을 왜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현재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입니다. EPS는 주식 한 주가 만들어내는 순이익입니다. 따라서 EPS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EPS가 첫 해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1,5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2,500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창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순이익이 증가하고 EPS까지 꾸준히 증가한다면 시장에서는 그 기업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EPS가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EPS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EPS가 5,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EPS가 7,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000원, 그리고 현재는 5,000원입니다. EPS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B 기업의 현재 EPS는 3,000원입니다. A 기업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1,5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원, 그리고 현재는 3,000원입니다. B 기업은 EPS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현재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높은 EPS보다 성장하는 EPS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한 해의 EPS가 갑자기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거나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익은 매년 반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EPS 성장은 기업의 본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EPS도 함께 증가하는 기업. 이런 흐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퍼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현재 EPS가 5,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퍼는 20배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 주가가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동시에 EPS도 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이익은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2만 원을 1만 원으로 나누면 퍼는 12배가 됩니다. 주가는 상승했는데 퍼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EPS 성장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분석할 때는 현재 퍼가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앞으로 EPS가 얼마나 증가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과거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EPS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식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현재 EPS의 크기만큼 EPS의 성장 추세도 중요합니다. 셋째,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과 EPS가 함께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일회성 이익으로 EPS가 증가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가보다 EPS가 빠르게 성장하면 주가가 상승해도 퍼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좋은 기업은 이익이 성장하고 좋은 성장 기업은 EPS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넷째 강의에서는 EPS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닌 이유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EPS 오디오북 넷째 강의. EPS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PS 오디오북 넷째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왜 중요한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EPS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주식 한 주당 많은 순이익을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EPS 숫자 하나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EPS가 1만 원입니다. B 기업의 EPS는 5천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A 기업이 2배나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A 기업의 과거 EPS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에는 15,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12,000원, 그리고 현재는 1만 원입니다. 현재 EPS는 높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 기업을 보겠습니다. 3년 전 EPS는 2,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3,500원, 그리고 현재는 5,000원입니다. 현재 EPS는 A 기업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숫자가 큰 기업이 중요한가? 아니면 앞으로 이익이 계속 성장할 기업이 중요한가? 주식시장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EPS에서는 절대적인 숫자보다 성장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회성 이익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매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큰 매각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EPS도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매년 팔 수는 없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PS가 갑자기 크게 증가했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증가했는지 아니면 일회성 이익 때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수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식수가 감소했다면 EPS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업에서 이익이 증가한 것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다른 기업의 EPS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기업마다 주식수가 다르고 사업 구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PS는 같은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EPS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습관이 나옵니다. 숫자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PS가 높다? 그러면 왜 높은가? EPS가 증가했다. 그러면 왜 증가했는가? EPS가 감소했다. 그러면 왜 감소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기업의 실적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EPS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둘째, 현재 EPS와 과거부터 이어지는 성장 추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EPS가 갑자기 증가했다면 일회성 이익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주식수의 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함께 성장하면서 EPS가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을 기억하겠습니다. EPS는 높은 숫자를 찾는 지표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읽는 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섯째 강의에선 EPS와 퍼의 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북 다섯째 강의, EPS와 퍼의 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EPS 오디오북 다섯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EPS와 퍼의 관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퍼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퍼와 EPS는 서로 떨어져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퍼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퍼는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퍼의 계산에 바로 EPS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EPS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EPS는 5천 원입니다. 10만 원을 5천 원으로 나누면 퍼는 20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한 주당 5천 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의 주식을 10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 기업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주가는 그대로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EPS가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을 1만 원으로 나누면 퍼는 10배가 됩니다.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퍼는 20배에서 10배로 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EPS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주가도 함께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주가는 10만 원, EPS는 5천 원, 퍼는 20배였습니다. 다음 해 주가가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EPS도 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5만 원을 1만 원으로 나누면 퍼는 15배입니다. 주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퍼는 20배에서 15배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분석할 때 현재 퍼만 보고 비싸다, 싸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EPS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고 EPS가 1만 원이라면 퍼는 10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비교적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기업의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EPS가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주가는 아직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퍼는 20배가 됩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퍼는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은 퍼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익이 정점에 있고 앞으로 EPS가 크게 감소한다면 지금 보이는 낮은 퍼가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적의 변화가 큰 산업에선 더욱 중요합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철강처럼 경기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크게 변하는 산업에선 현재 퍼만 보는 것보다 앞으로 EPS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현재 퍼가 높아 보이더라도 앞으로 EPS가 빠르게 증가하면 퍼 부담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퍼를 볼 때 항상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EPS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현재 퍼는 현재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래의 기대를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EPS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EPS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퍼와 EPS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지표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퍼는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둘째, 주가가 그대로라면 EPS가 증가할수록 퍼는 낮아집니다. 셋째, EPS가 감소하면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퍼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퍼가 높아도 EPS가 빠르게 성장하면 퍼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퍼를 볼 때는 반드시 미래 EPS의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문장을 기억하겠습니다. 퍼는 가격을 보여주고 EPS는 그 가격을 뒷받침하는 이익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는 결국 이익의 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째 강의에서는 예상 EPS와 실제 EPS는 무엇이 다르고 왜 주가는 실적 발표 전에 먼저 움직이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